안녕하세요. 커리어 개발 10주차 수업입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그 커리어 개발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나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하고 좀 더 저와 함께 좋은 내용,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기 이해 및 진로 의사를 결정할 때 나는 누구냐? 응? 나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고? 누구나가 다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중에 남보다 잘하는 게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 성향이 맞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나의 재능이 뭔지 되게 어렵죠, 그죠? 나만의 재능이 뭘까?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건수 교수의 재능이 뭐냐? 저는 아무래도 재능이라기 표현하기 어렵지만 뭔가 꿈을 늘 꾸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준비하는 일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제가 가지는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가 준비했던 거는 30만 부가 팔린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에요. 어, 이 습관이란 거는 매일 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는 게 쌓여서 자기의 비전이 되고 자기 인생이 되고 자기의 성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현 포비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 전에 인생의 목표란 거는 성공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정하기 전에 우리가 습관을 한번 돌아보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얘기 나눌게요.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한 아들이 아버지와 이렇게 대합니다. 아버지, 여자친구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이 녀석아, 아무도 널 미치게 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건 너의 선택이었다고. 습관 1 핵심 포인트는 내가 바로 권력자이다. 내가 바로 대장이다. 내 태도는 내가 결정한다. 나의 행복과 불행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나다. 운명이라는 차의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바로 나다. 난 승객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는 것은 우리 습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콜라병 같은 사람과 물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콜라병은요, 조금만 흔들어도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물은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 뚜껑을 열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기만 합니다. 콜라병 같은 사람은 반사적인 사람입니다. 환경, 상황, 사람의 말, 표정 이런 것에 반응하여 내 감정이 출렁이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물과 같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주도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반사적인 사람은 상황에 반사적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도적인 사람과 반사적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똑같이 대하지만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지만 그에 비해 반사적인 사람은 자신이 주도하지 않는 늘 휘둘리고 늘 수동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듭니다. 어떤 학생이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믿을 만한 종업원이라 스스로 자부할 만한 만큼
굉장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던 3개월 전에 새 종업원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그 아이가 토요일 오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오후 근무는 이 학생이 그렇게나 바랐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반사적인 선택과 주도적인 선택은 나뉘게 됩니다. 반사적 선택, 즉 콜라병 같은 사람은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선택 중에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이 결정이 얼마나 불공평한 결정이었는지를 뒷담화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 종업원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안 되면 근무 시간을 때우며 대강 일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도적 선택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행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일에 대해서 사장님과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새로 들어온 종업원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사장님이 왜 그 시간을 그 친구에게 맡겼는지를 생각해보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과 모습을 성찰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해봤고 또 합리적인 대화도 이끌어 가봤지만 이도저도 안 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자리를 알아본다는 거죠. 반사적 선택의 사람은 그냥 모든 것들이 시도했을 때 안 됐을 때는 그냥 근무 시간 때우면서 대강 일하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다른 자리에 가서 또다시 시도해보겠다, 이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사적 언어와 주도적 언어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반사적 선택을 했던 사람의 쓰는 언어와 주도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주도적 언어는 꼭 할게. 반사적 언어는요, 난 원래 그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나 안 바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도적 언어의 사람은 난 더 잘할 수 있어. 너무 다르죠. 반사적 언어는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거의 포기 수준이죠. 그런가 하면 주도적 언어는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자. 반사적 언어는 난 해야 돼. 주도적 언어는 내가 선택한 거야. 반사적 언어는 난 못해. 주도적 언어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반사적 언어는 너 때문에 하루 망쳤어. 그런데 주도적 언어는 네가 기분 나빴다고 나까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난 원래 그래는요,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뉘앙스를 번역하자면 난 내 행동을 책임지지 않을 거야. 난 변하지 않을 거야. 난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결국 반사적 언어를 쓰는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코치와 또한 조언을 들었을 때 그걸 듣고 나서 꼭 해볼게요.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아니면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볼게요. 이런 사람은 삶의 개선과 또한 성장이 있겠지만, 이렇게 반사적 언어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여지를 스스로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원이 있습니다. 이 밖에 큰 원은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원입니다. 자, 여기에는 용돈 액수,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또 날씨가 있겠죠. 내가 내일 날씨 좋겠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날씨 자체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죠. 또 태어난 곳, 내가 알아서 조절해서 태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원을 가리킵니다. 자, 그 가운데 주황색에 있는 작은 원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원이에요. 자, 여기는 나의 선택, 나의 반응, 나의 태도는 결국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돈 액수, 날씨, 태어난 곳은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개선할 수 있고, 내가 성장시킬 수 있고, 내가 오히려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선택, 반응,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바로 나의 선택, 반응, 태도라는 겁니다. 존 바이더웨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반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 리모컨을 줘버리는 사람이다. 주도적인 사람은 리모컨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반사적인 사람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 리모컨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이 두 유형 중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책에서 미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미첼이 어떻게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책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는 래프팅과 스카이다이빙 강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신체적인 월등한 그런 월등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로 전신 65%의 화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16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설상가상이라고 4년 후에 비행기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의 일을 겪게 되면 아마 자살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해짐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미첼이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이 19살 학생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은 특별히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학생이었어요. 근데 미첼이 절망하고 있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만 가지가 있었지. 지금은 9천 가지가 있고, 나는 잃어버린 1,000개를 생각하며 삶을 마감할 수도 있지만 난 나머지 9,000개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로 했단다. 주도적인 사람은 10,000가지 중에서 9,000개를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지만, 반사적인 사람은 10,000가지 중에서 잃어버린 1,000개를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리모컨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또한 어떤 환경에 나를 휘두를 때마다 휘둘립니까? 아니면 그 휘둘림에 굴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한다라면서 정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집중했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인생과 또한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도적인 사람과 반사적인 사람은 다른 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은요,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언어는 해낸다, 해결책을 생각한다, 또한 행동한다 라는 단어로 그의 삶을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반사적인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런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상황이 나를 휘두를 때까지 그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장애물을 생각하면서 절망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의존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혹 남자친구가 없더라면 가만히 앉아서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합니다. 데이트 신청해야 되고요. 남자친구 혹 여자친구가 많은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고 고독하면서 그래, 나는 인기 없는 사람이야. 거봐, 누가 나를 거들떠보기나 하겠어.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동한다라는 거죠. 필요가 있으면 행동해서 그것들을 성취하는 인생이야말로 내가 리모컨을 누르는 주도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책에서 시온 코비는 생활의 정지 버튼이라는 제목의 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주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즉각적인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과 생각 없이 반응한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시온 코비는 즉각적으로 빠른 템포에 맞춰서 빠르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잠시라도, 단 몇 초라도 잠깐 모든 것들을 정지하고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주도적인 사람이 될지 반사적인 사람이 될지를 내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시온 코비는 삶의 주도권을 위한 4가지 도구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자아의식. 두 번째, 양심. 세 번째, 상상력. 네 번째, 독립의지입니다. 자, 이것들을 오른편에 있는 로사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머리 식히러 나간 상황을 빗대어서 함께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로사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식히러 나갔죠. 자, 자아의식을 이 로사가 지금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에릭과 헤어지는 일은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짜증은 엄마한테 다 부리고 버릇없이 군 것 같아. 로사는 자아의식을 활용하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자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양심입니다.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공원을 거닐고 있는데 학교에 친한 친구가 로사에게 와서 그 남자친구였던 에릭의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로사, 걔 원래 별로였어. 그 친구를 째려보고 로사는 쌀쌀맞게 대하고 싶었지만 양심이 로사에게 호소합니다. 양심이 로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사는 그 자리에서 퉁명스럽거나 쌀쌀대하게 대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옳은 것을 택하고는 그냥 그 자리를 싸움을 피해서 피하게 됩니다. 만약에 로사가 양심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반사적인 사람이 되어서 친한 친구와도 사이가 깨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양심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양심의 사용은 로사로 하여금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비록 남자친구와는 깨졌지만 친한 친구를 지켜내는 슬기로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상상력이에요. 자, 이것은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로사가 남자친구 헤어졌다는 그 생각이 온통 로사의 머리에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밥 먹을 때, 뭐 옷 입을 때, 뭐 씻을 때 계속 로사의 마음을 괴롭힌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로사는 상상력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내일 피아노 연주 발표회에서 멋지게 완주하는 모습을 로사는 상상함으로써 반사적인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립의지입니다. 자, 공원에서 바람을 다 쐬고 집에 도착했더니 엄마가 소리치죠. 야, 로사, 너 어디 갔다 왔어? 내내 너 찾으러 다녔잖아. 로사는 남자친구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이 스트레스의 피치가 쭉 하고 뒷목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로사는 그 순간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엄마, 뭐하러 날 찾아? 이렇게 같이 엄마에게 맞서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엄마, 그냥 동네 돌고 왔어요. 여러분, 로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로사는 두 번째, 그냥 동네 돌고 왔어요. 이렇게 반응하게 됨으로써 엄마와의 관계도 지키는 사람,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까지도 컨트롤함으로써 잘 지켜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쇼 코비는 내가 반사적인 삶이 아니라 주도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 도구를 자아의식, 양심, 상상력, 독립의지라는 용어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권적인 삶을, 내가 주도를 잡고 내 인생을 내가 펼쳐가는 사람은 이 네 가지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쇼 코비의 강의는 마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이 본문은 익숙할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칼이 있었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대제사장의 종에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스승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사를 향해서는 칼을 대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의 종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혈기를 부릴 수 있는 조금 더 편안한 상대였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상황 종류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반사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주도적인 행동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참았겠죠. 조절했겠죠. 그러나 그는 상대편의 공격적인 언행에 맞서서 콜라병처럼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감정이 휘청되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런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참았다라면 예수님께 이런 호된 꾸지람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 번 더 신뢰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반사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스승이었던 예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듣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바로 사울의 상황입니다. 자,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더 다윗이 의식이 됩니다. 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점점 더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녀석의 나의 인기를 다 채가는 것 같아 은근히 불쾌합니다. 이 어느 날 사울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사울은 이미 다윗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라는 감정이 반사적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수차례의 유혹을 경험했죠. 여러분,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상황 종류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에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발하죠. 그리고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기간 동안을 한나라의 왕답게 백성을 잘 통치하고 나라를 이롭게 만들어가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여기에 허비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점점 더 질투의 화신이 되어 남은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천산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습관 이 첫 번째 파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남 탓, 또한 환경 탓만 하다가 인생을 끝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은 내 탓이라 여기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삶의 개선의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남 탓, 환경 탓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나에게 주도권이 있어. 리모컨은 내가 진 거야. 라는 당당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도권 있게 살아가셔서 이 베드로가 또한 사울이 걸렸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도리어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삶들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이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현 코비가 7가지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도적인 삶, 반사적인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죠. 뭐라고 그러죠? 칠판에 도전하라. 우리가 그 영상 중에 보면 40가지 중에 1000가지 잃어버린 1000가지를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는 아직도 9000가지 할 일이 있다. 우리의 장점 중에 단점이 많죠. 그 중에 단점만 바라보고 부족한 점만 바라보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하지만 한 가지라도 자기의 재능을 확신하고 믿고 뛰어가는 사람. 그 삶은 완전히 다르죠.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러한 주도적인 마음으로 도전하는 비전을 향해 뛰어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정말 잘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잘하는 것. 할 수 있다 해서 다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잘하는 걸 하고 싶은 열정을 쏟고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양심에 따라 간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권합니다. 션 코비가 말했던 7가지 습관의 주도적인 삶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앞에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커리어 개발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